5300cc의 10단 미션, 숫자만 생각하면 운전하기 전부터 뭔가 마음이 설레는 그런 느낌이 있죠. 거기에 또 8기통 엔진이고요. 이 차는 일단 시동 거는 그 순간부터 시동음 자체가 나는 8기통이다 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기어를 이제 드라이브해 놓고 출발할 때부터 느끼게 되는 점은 이 무거움 속에 뭔가 편안함이 있구나 라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아주 무겁지 않은 핸들링도 그럴 뿐더러 차가 아주 부드럽게 출발하는 그런 느낌도 어떻게 보면은 대형 엔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넉넉함의 편안함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미국의 어떤 큰 엔진이 들어간 SUV와 비교했을 때 핸들 자체가 예전만큼 가볍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새끼손가락으로만 돌려도 핸들이 충분히 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전자식으로 바뀐 스티어링 시스템이 들어간 이후로는 예전 미국차 유압식 핸들에서 느꼈던 아주 가벼운 핸들링을 저속에서는 느낄 수 없다라는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를 서서히 출발을 하다 보면 저속에서는 그런 부드러움과 조용함을 계속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조용해요. 그렇게 하다가 동네 골목길을 지나고 이제 본선에 올라가게 되면 많은 차들과 달리기를 할 때는 밖에서 들리는 소음 자체가 방음이 잘 돼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나라 어떤 브랜드의 차와 비교를 하더라도 체감적으로 확연히 좋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큰 엔진이 달려있는 미제 SUV가 정말 부드럽고 편하고 조용한 차라는 걸 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후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대형 미국차에서 받는 그런 감성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차 시트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뭔가 내 몸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집에 약간 편안한 가죽 소파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편안한 게 어떤 몸을 푹 꺼지게 해서 감싼다기보다는 그냥 특별한 불편함 없는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죽 시트도 부드러운 가죽, 예전에 미국 차들에 사용하던 그런 가죽들이 얇고 상당히 부드러운 가죽이 많았어요. 그래서 몇만 킬로만 타더라도 의자 밑에 쪽이라 아니면 내가 잘 닿는 이 허리 쪽, 이런 쪽이 이렇게 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차들이 적용하는 가죽은 그거보다는 좀 더 강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그게 가죽 자체가 고급스러워졌다라는 말과는 좀 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 가죽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해짐 현상은 마일리지가 늘어나도 크게 발견이 되진 않지만, 반면에 가죽이 어느 정도 강해졌기 때문에 예전에 앉았을 때 그런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좀 더 딱딱한 이런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전 세대와의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좀 더 소프트한 면이 강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엑셀을 좀 더 힘있게 밟고 차를 고 RPM과 고속으로 올려봤을 때는 그 8기통만이 느끼는 차의 움직임, 약간 좌우로 살짝 흔들리면서 뭔가 살짝 뿜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 대배기량 엔진의 토크를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스포츠카가 추구하는 순간적인 순발력이라든가 아니면 폭발적인 가속력, 이런 것들과 비교해선 물론 그게 뒤처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여유 있는 가속력과 앞에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8기통의 사운드는 충분히 이 차를 운전할 만한 재미와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이 차를 평지나 살짝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운전할 땐 큰 부담 없고 아무런 불만 없이 운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차는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차이기 때문에 주행을 이미 많이 한, 특히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 차와 비교해 봤을 때 나이 먹은 차의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파릇파릇하고 거기에 또 새 차 냄새까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느낌, 특히 제가 느끼는 이런 느낌들은 아직까지는 좀 더 이 차의 친근함을 느낄 수 있고 편안함과 더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차가 출고되지 않은 새 차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중에 마일리지가 쌓였을 때 이 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느낌과 이 차의 상태는 또다시 평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가 갖고 있는 크루즈 컨트롤은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세팅에 맞춰놨을 때 차가 움직여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 차는 그런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약간 못 미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평지나 오르막에서는 잘 되는데 내리막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이 안 됩니다. 속도가 계속 붙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가 되게 고급지지 않은 거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브레이크까지 사용하거나 이런 그 크루즈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속도가 하염없이 올라갑니다. 그건 좀 별로네요.
자, 그래서 이 차를 운전하면 아주 뜻하지 않은 의아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약간 재밌는 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사는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고스트카라는 게 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아실 거예요. 처음 보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겉모습은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데 안에 시스템과 내용은 경찰차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위반을 했을 때 바로 주변에 어딘가에서 일반 차가 갑자기 반짝반짝 그런 경광등을 켜면서 경찰차로 변화하는 차가 있는데 그런 차에 의해서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 차가 경찰차인지 아닌지를 미리 판단해야 되는 것. 그래서 특히 과속하는 차들이 과속을 하다가도 그렇게 고스트카처럼 생긴 비슷한 차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때 그 차 주변에선 속도를 줄이게 되고 오히려 더 내가 교통위반을 하는 게 없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50% 이상은 기존의 경찰차들이 경광등이라든가 경찰 배지를 뺀 일반 승용차처럼 꾸며서 고스트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차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차가 있는데 하나는 포드 익스플로러 그리고 또 하나의 차가 바로 이 쉐비의 타오라는 차입니다. 그래서 막 운전을 하다가 주변에 타오라는 차가 나타나게 되면 타오가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일단 한번 그 차가 그 고스트카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게 돼요. 제가 이 타오를 운전하게 될 때면 제가 가는 그 중간에는 한참 동안 빨리 가던 차도 제 차 주변에 오게 되면 속도를 갑자기 줄인다거나 아니면 앞에 가던 차도 제 차가 뒤로 이렇게 붙게 되면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법정 속도 이하로 운전하는 것을 아주 자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한 차가 어느 정도 정속 주행을 할 때 뒤에서 테일게이팅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약간만 멀리서 봐도 저 차가 경찰차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차는 뭐 뒤에 아쉽게도 RST란 마크도 있고 그리고 딜러십에서 붙여준 그런 스티커도 있고요. 그 휠도 일반 고스트카가 많이 적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휠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이 주행을 하면 이 차가 고스트카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죠. 또 그래서 제 차가 고스트카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바로 제 차를 다 추월해서 지나갑니다. 자, 그런 어떤 제가 사는 이 지역만의 특성을 통해서 재미 아닌 이런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모든 분들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런 운전의 느낌이 이 동네에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차를 운전하고 장거리를 가면 갈수록 특히 국도길을 올라갔을 때 이 차가 주는 여유로움은 더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오르막을 가든 내리막을 가든 차가 없어서 살짝 악셀레이터에 발을 더 얹어서 좀 더 토크 있는 운전을 하게 될 때도 뭔가 이 차에 내재되어 있는 힘을 막 이끌어내서 차를 운전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차가 사람으로 치면 일반적으로 숨 쉬듯이 이 차도 그런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하는 행동 그대로만 유지하더라도 이런 모든 운전의 습관들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 그런 여유로움이 느껴져요. 뭐 심한 오르막을 계속 가던 수온 게이지를 계속 체크해 가야 되는 불안감도 전혀 없을 뿐더러 차의 움직임도 큰 충격이나 큰 롤링이나 큰 피칭을 유도하지 않아서 타고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특히 3열에 앉았을 때 보통 3열 시트가 있는 SUV들은 대부분 3열 쪽이 많이 딱딱하기 마련이에요. 뒷자리보다 3열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튀고 불편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라고 할 정도로 최근에 3열이 달려있는 SUV의 그 서스펜션 세팅은 그렇게 출시되고 있는데 타오의 3열 시트의 느낌은 고속도로를 올라가든 일반 국도를 가든 아니면 약간은 비포장길을 가든 어느 정도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있어서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면서 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큰 배기량과 큰 힘을 갖고 있는 이런 차도 견인해야만 되는 트레일러나 캠핑카가 있을 때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견인을 위해서 전기 플러그를 꼽는 순간 이 차는 견인할 수 있는 상태로 돌입하게 돼요. 그래서 견인하지 않을 때 운전하는 기아 단수보다 더 낮은 기아 단수를 사용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높은 RPM을 계속 유지하면서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특히 오르막을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더 낮은 기아 단수와 더 높은 RPM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냉각 효율 부분이 가장 중요 포인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차는 그런 냉각 효율을 위해서 별도의 냉각 시스템 장치가 달려 있어요. 이 차가 허용하는 무게 안에서 견인을 할 때는 그런 냉각 효율 덕분에 고열에 의한 트랜스미션 고장을 걱정 안 해도 될 뿐더러 견인을 하더라도 약간의 고 RPM을 이용하는 엔진 사운드가 올라가는 것 이외에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견인하는 차의 브레이크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포함돼서 달려 있습니다. 별도로 달지 않더라도 이 차가 트레일러가 쇄위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억제해 줄 뿐더러 내부적으로 차에 연결되어 있는 브레이크 컨트롤러를 통해서 위급 상황에서도 어렵지 않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 거리를 길게 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운행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 오는 날 운전은 좀 더 다른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와이퍼 움직임에 따라서 비 오는 날 어두운 밤에는 앞에 있는 차선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차에 달려있는 LED 라이트는 어두운 곳에서도 어느 정도 차선 확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불빛은 생성을 해줍니다. 물론 이게 더 밝아서 더 확실한 차선 구별과 앞차와의 거리에 대한 직관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더 다가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라이트를 더 밝게 한다면 저는 밝아서 좋겠지만 또 주변에 있는 차들이 눈이 부셔서 운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최선의 방법이 선택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약간의 아쉬운 점은 있어요. 특히 차의 뒷자리에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었을 때 약간 뒤가 주저앉는 그런 차의 형태 때문에 앞에 헤드라이트가 허공으로 그냥 발산되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땅을 비추지 못하고 전혀 라이트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 자동으로 라이트가 이렇게 낮아지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뒤쪽이 약간 무거운 정도의 차의 세팅을 가지고 운전하게 될 때 이런 밤에 빗길에 운전하는 것은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이 부분은 꼭 명심해서 운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은 빗속을 달리고 있는데 왜 와이퍼를 틀면 와이퍼에 밀렸던 빗방울들이 운전석 창문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사실 넘어오면 안 돼요. 왜냐면 특히 비 오는 날은 습기 때문에 환기도 좀 시켜야 안에 성에도 끼지 않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운전석 쪽 창문은 못 열게 되죠. 물이 이렇게 들이치니까. 예를 들면 포르쉐 카이엔 같은 경우는 정말 웬만해서는 많은 비가 있는 곳을 운행할 때 와이퍼를 틀고 해도 와이퍼에 밀렸던 빗물이 운전석 창문 쪽으로 넘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이 차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소음은 그다지 크게 들려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휠 하우스도 크고 타이어 지름이 작지 않은 타이어이기 때문에 타이어 소음 자체가 시끄럽다기보다는 약간은 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시끄럽거나 귀에 거슬리는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 조용한 차에서 느끼는 약간의 울리는 파장, 이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비가 세차게 내리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소음에 대한 부분 특별히 조용하거나 이러진 않고, 대신 비가 적게 내릴 때는 바닥에서 그 젖은路面을 달리는 타이어 소음은 좀 조용한 편이에요. 이게 주관적인 걸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느끼기에 귀에 거슬리지 않은 느낌인데, 일단 이 차에는 우적 센서가 있어서 비 오는 양에 따라서 와이퍼가 움직이는 그런 자동 와이퍼 시스템이 있는데, 보통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많은 차들이 자동 감지 와이퍼 시스템이 좀 민감하게 작동할 때가 많죠. 가끔 한 번씩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와이퍼가 되게 자주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전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시스템이죠. 그런데 지금 이 타워 같은 경우는 와이퍼가 비의 양에 비해서 좀 둔감한 편이에요. 와이퍼를 자주 트는 분들한테는 안 좋은 시스템이 될 것 같고요. 와이퍼를 자주 틀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와이퍼의 움직임이라고 보이는데, 아무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와이퍼가 자주 움직이는 게 낫겠죠. 와이퍼 블레이드를 자주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브레이크는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세팅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이런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느껴집니다. 뭔가 페달을 밟았을 때 묵직해서 차가 바로 서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은 들지만 실제 제동거리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차는 새 차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차를 과연 2만 킬로, 3만 킬로 탔을 때 그때 브레이크 느낌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주의해서 느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한국차나 독일차 이런 브레이크에 꽉 잠김 느낌, 이런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체감적으로는 약간 밀린다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 밀진 않습니다. 제가 신호등이나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초기 담력이 없게 느껴질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충분히 브레이크 능력은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 차는 앞으로 마일리지가 늘어날수록 이 브레이크 느낌은 충분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제가 마일리지를 길게 이 차를 탈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께 당연히 이 부분을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를 운전하면서 크다면 큰 아니면 작다면 작은 문제점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핸들을 보게 되면 이 핸들 밑에 부분에 이음새가 하나 있는데요. 이 이음새 모서리가 상당히 날카롭게 돌출이 되어 있어요. 물론 평소 운전할 때 이 밑에 부분을 잡고 운전할 일은 많이 없겠지만 핸들을 급하게 돌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뜻하지 않게 이쪽을 잡았을 때 손에 상처가 나기 충분할 정도로 날카롭게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가 요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GM에서 나온 E급의 다른 차들의 핸들을 잡아봤습니다. GMC의 유컨이라든가 쉐비의 실버라도 그리고 GMC의 AT4 이 차들이 같은 핸들을 사용하고 있는 차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차들의 핸들 밑부분을 만져봤을 때는 상당히 부드럽게 처리가 됐고 특히 GMC 유컨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차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둥근 모서리 부분이 아예 없이 그냥 아주 부드러운 부품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타오가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심지어 지금 이 부분은 부품을 바꿔서라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날카로워요. 이 부분은 충분히 위험해 보입니다. 전 최근에 바디온 프레임 차를 많이 운전하고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모노코크 방식의 차는 거의 운전을 안 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 와중에 이 차의 승차감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편안하다. 그리고 모난 부분이 없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바디온 프레임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온 프레임에 연결되어 있는 서스펜션의 기본적인 요건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뭐 출렁거리거나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 차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와 비교를 했을 때 특히 토요타 브랜드의 대형 SUV나 픽업 트럭과 비교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정말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게 다가왔어요. 제가 타코마의 승차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 렉스턴이나 무쏘 같은 승차감이 그대로 느껴진다고 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바디온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안 하면 일반 주행에서는 이 차가 바디온 프레임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없을 정도의 승차감을 지녔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큰 우물정자에 쇳덩이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때로는 갑자기 튀는 노면이나 웅덩이를 지나갈 때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몸으로 좀 더 큰 진동으로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욱 소리가 날 정도로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반응이라고 봅니다. 특히 무거운 차일수록 차가 충격에 반응할 때 그 충격이 사람한테 오는 그런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되잖아요. 이 차도 그 부분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제어하게 되면 특별히 모난 부분이 없어서 승차감 자체로는 모든 분들께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때로는 부드러운 승차감 때문에 그런 부드러움에 있어서 울렁거림을 느끼시는 분들께는 약간의 멀미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 않겠나라는 의심을 해보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멀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지 제가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운전할 때 들리는 소음이라든가 핸들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은 전혀 불만이 없었고 기본적으로 전방 시야라든가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 이런 것들도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특히 사이드미러는 적당한 면적을 갖고 있어서 내가 각도만 잘 맞춰낸다면 사각 면적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차를 운전하면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일단 연비 부분은 아무래도 배기량이 높다 보니까 안 좋은 연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 연비 부분은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분께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은 새 차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차의 느낌을 알고 싶어서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시동을 켜놓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정확한 연비를 테스트해서 알려드리는 건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차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은 다음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차는 거의 새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토크 렌치를 통해서 아주 정확히 결합되어서 나온 이런 차는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정말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 이 차가 정말 가치가 있는 차냐 아니면 내가 이 차를 소유하고 있을 때 이 차를 통해서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냐 하는 부분은 주행거리가 쌓여가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차를 구입하시려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제 리뷰를 보실 텐데 그분들은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차는 현재 새 차이기 때문에 새 차에 대한 리뷰는 어쩔 수 없이 좋게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한정적인 요건이 바탕에 깔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 차의 주행거리를 많이 쌓아놓고 리뷰하는 거를 최대한 한번 찾아보시고 그 리뷰도 한번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차를 오래 갖고 있게 된다면 나중에 롱텀 리뷰를 꼭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할 수는 있지만 현재 이 차를 사서 여러분께 그래도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는 지금 당장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 옵션이 너무 적은 관계로 제가 옵션이 많은
같은 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 마음을 먹진 않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게 다시 이 타오의 옵션 높은 차가 될지 아니면 혹시 GMC의 유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꾸게 된다면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 어떤 차로 만약에 바꾸든 안 바꾸든 계속 이 차의 리뷰와 일맥상통하게 갈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계속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